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 앱 개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 1강, 2강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기본 개념을 잡았다면, 이번 세 번째 시간부터가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접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첫 번째 시험 유형 테마는 바로 수열 테마인데요. 자, 이 수열 테마가 여러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수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해봤지만, 자, 수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망성이 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 시험에 확실히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다양한 종류의 수열의 합과 차라는 의미에서, 자, 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숫자를 일정한 기준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를 합하는 형태와 또는 빼는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 사실 이번 시간 내용 자체가 수열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시고, 기본적인 형태가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응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목표 확실히 정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수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수열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거나 또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거나 1부터 뭐 억만까지 합을 구하거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사고방식과 기계, 컴퓨터가 생각하는 형태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자, 우리 인간에게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아마 1부터 10까지 합에 대한 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죠? 55입니다. 그죠? 그 다음 1부터 100까지 합은요? 5050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을 내죠. 근데 만약에 1부터 1000까지 합은요? 1부터 만까지 합은요? 1부터 1억까지 합은요? 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인간은 금방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이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에게서는 1부터 10까지 합을 물으나 1부터 100까지 합을 물으나 1부터 1만까지 합을 물어도 컴퓨터는 늘 바로바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1부터 10이나 1부터 100이나 반복의 원리로 컴퓨터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반복의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답은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1부터 10의 합이나 1부터 100의 합이나 1부터 1만의 합이나 그 구조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 그 과정을, 반복 과정을 끝내주는지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다면 컴퓨터는 그 어떤 형태의 명령을 내려도 금방금방 답을 얻게 되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부터 100까지 합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는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아싸 하고 맞출 수 있는데, 만약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 1부터 1000까지 합을 구하라 했을 때 그 문제를 못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인데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1부터 100까지 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1부터 1000이든 만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개념을 접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들을 보니까, 자, 스타트부터 스톱까지 뭐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들어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i는 0, sum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1강, 2강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저 내용을 읽을 때 i가 0이다, sum은 0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라 그랬냐면, i라는 기억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기억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억 공간 안에 i 값을 0이라고 담아두고요. 또 sum이라는 값도 0이라고 담아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i는 0이 우리가 읽을 때는 i에다가 0이라는 값을
삽입해라, 기억시켜라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마름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선 i에다가 0을 넣어두고 sum에다가 0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리 과정이 진행이 되죠. 자,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처리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i에다가 i 플러스 1의 값을 넣어두는 거고요. sum에다가 sum 플러스 i라는 값을 넣어두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i가 i 플러스 1하고 같다라고 읽어버리면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식이에요. 어떻게 i가 i 플러스 1하고 같습니까? i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1 플러스 1은 2가 되는데 어떻게 1과 2가 같아집니까? 수학적인 사고로 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우변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서 좌변에다가 다시 한번 기억시킨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라고 제가 지난 1, 2강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디버깅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필기 공부하실 때 아마 외우셨을 텐데요. 자, 디버깅의 의미는 오류를 수정한다는 의미죠. 자, 오류를 수정한다는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알고리즘 수업하면서 디버깅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면 굳이 디버깅 없이도 내가 만든 형태가 정답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두고 디버깅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개념이냐면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처리 과정이 이렇게 쭉 진행될 때 i의 초기치를 0이라고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까 i라는 기억 장수 안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는 의미는 저 식에다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i가 0이었으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변에 있는 값부터 먼저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좌변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뒤에 1이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i가 1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순환이 한 번 더 이렇게 돌게 되면 i라는 값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입력되는 i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이 되면서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과정이 한 번 더 이렇게 반복되면 그 다음 i는 2가 입력이 되면서 뒤에는 1을 더해서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자, 한 바퀴 더 돌리게 되면 여기에 3이 들어가면서 3 플러스 1에서 새롭게 탄생된 i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탄생되는 이 i라는 값은 1부터 1, 2, 3, 4, 5, 6, 7, 8, 9로 한 개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지금 외우세요. 제가 이 알고리즘 앱 개발이라는 타이틀의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외우라, 암기하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 규칙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외웠다가는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외운 값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i는 i 플러스 1의 형태는 i 값을 1, 2, 3, 4, 5로 1씩 증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i라는 변수 대신에 k라는 변수를 썼어요. 그러면 k는 k 플러스 1로 진행하게 되면 k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게 CNT라는 변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CNT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 CNT가 원래는 카운트의 약자죠. 카운트라는 것은 셈을 한다, 수를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때 쓰는 변수로 CNT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CNT는 CN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얘기는 CNT라는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i는 i 플러스 1 이 식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별은 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수기 때문에 이 변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i는 i 플러스 1이든 CNT는 CNT 플러스 1이든 k는 k 플러스 1이든 뭐는 뭐 플러스 1 형태로 나오면 그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처리 과정에서 i가 하는 일은 뭐다? 숫자 i라는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sum은 sum 플러스 i가 하는 일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sum 대신에 좀 줄여서 s라고 쓰겠습니다. 자, s는 s 플러스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자, s는 s 플러스 네모다. 이 말은 네모라는 값에 들어오는 값을 s라는 변수에다가 계속 누계를 시키는 식이다. 이것도 외우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는 뭐 플러스 그거.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게 똑같다는 얘기죠. s는 s 플러스 그거. 뭐 sum은 sum 플러스 그거. a는 a 플러스 그거. 여기서 말하는 이 그거라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값을, 자, 여기 들어오는 값을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값들은 s에 전부 다 누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넣는 값을 제가 처음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쭉쭉쭉 넣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sum이라는 초기체에다가 0을 넣어뒀어요. 그럼 첫 번째 s는 여기에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네모의 값을 1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탄생되는 s는 뭐가 된다?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집중하세요. 첫 번째 수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테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s라는 값은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새롭게 이 s에는 1이라는 값이 입력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네모에는 두 번째 숫자인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자, 이 s라는, 새롭게 탄생된 이 s라는 값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s는 3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 네모 값을 3을 넣게 되는 거죠. 3을 넣게 되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6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쵸? 자,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자, 새롭게 탄생 s를 이쪽으로 넣게 되면서 s가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4라는 값을 여기 순서대로 넣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롭게 탄생되는 s는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값을 10이라는 값을 10번째 값을 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 값은 45가 되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s는 55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뭡니까? 자, 이 과정을 우리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맨 마지막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인 s는 뭐가 나온다? 50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부터 10까지 합은 55라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고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면 5050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1000까지 합은요, 1부터 10,000까지 합은요, 저는 그 답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진행되는 속도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속도나 여기서부터 1만, 뭐 1억, 뭐 1조까지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그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답은 금방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이 과정과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게 됩니다. 무수히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될 것은 내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거면 이 과정을 100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1호까지 하겠다면 이 과정을 1호까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i는 i 플러스 1이 하는 역할은 뭐다?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sum은 sum 플러스 i가 하는 역할은 뭐다? 이 뒤에 들어오는 이 i 값을 누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두 개만 외우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엄청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s는 s 플러스 네모라는 의미가 얘가 하는 일이 뭐다? 얘가 하는 일은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면서 여기에 하나 둘씩 담아두게 되고 s는 s 플러스 i를 통해서 s 값을 일일이 누계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답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그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i가 100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i가 10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sum이라는 값을, 그때의 sum이라는 값을 출력하라는 형태의 그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고리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서 i가 100보다 작으면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렇게 비교 판단문이 나오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를 한번 적어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i가 100보다 작다는 의미는 i가 100보다 작은 수의 가장 큰 수는 뭐가 되죠? 99가 되죠. 그쵸? 그러면 i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 이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결국 99 이하는 다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99, 98, 97 쭉쭉쭉 아래쪽의 숫자는 다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뭐다? 99가 올라가는 거죠. 99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i 값이니까 99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99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새롭게 탄생된 i는 얼마가 된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9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가 100이 되니까 이 100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sum은 sum 플러스 i의 이 i 값이 마지막으로 100이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쵸? 자, 이 과정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비교 판단문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알고리즘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괄호를 비워서 여기에 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서 그 정의는 뭡니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꾸로 봤을 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100을 넣게 되면 돼요. 여기에 100을 넣으려면 이 i가 100이 돼야 되고 이 i는 99가 돼야 돼요. 그럼 거꾸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99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비교 판단문은 i는 100보다 작을 경우에 yes 올라가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 보고 직접 짜라, 우리 보고 직접 전체를 완전 주관식으로 만들으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감독관은, 아니 시험 출제위원은 문제를 출제할 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죠. 그럼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이 방향을 yes와 no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넣어두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으로 떨어져라. 이거 지난 1강, 2강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i가 100보다 작다는 의미는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면서 yes, no의 위치를 반대로 적어주면 그 원리는 똑같아진다. 한번 해볼까요? 자,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숫자는 뭡니까? 100이죠.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101, 102. 자, 이런 숫자들이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예요. 그러면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100부터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다 위로 올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99, 98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있죠. 이것도 됩니다. 자, 이렇게 99라는 숫자로 바뀌니까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쪽에 올라가는 마지막 수가 99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올라가는 마지막 수가 99면 되는 거니까 i가 99보다 같거나 작다는 의미는 99, 98, 97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yes로 하고 위로 올려주면 이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9라는 수를 썼을 경우에
이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로 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반대로 하면 yes, no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yes, no의 위치를 바꿔서 이쪽을 yes라고 하고 올라가는 쪽을 no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되죠.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뭡니까?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i 값이 99보다 크면 99보다 큰 값은 100이에요. 그죠? 100부터는 아래쪽에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반대는 위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yes, no의 위치에 따라서 또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서 완전히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에다가 괄호를 비워놨기 때문에 출제위원의 생각이 이 생각인지 이 생각인지 이 생각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원리를 파악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100가지 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썸을 출력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니까 5050이라는 값이 프린트에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스탑하라, 종료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를 하셨다면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정리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플레이를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 청취를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바로 이거죠.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역시나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출제위원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앞에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그쵸. i의 초기치가 아까는 0부터 시작했는데 1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썸은 0부터 시작을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i는 i 플러스 1이 여기 있었고 썸은 썸 플러스 i가 밑에 있었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뭔가 달라지나? 물론 달라집니다. 항상 목적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뭐예요? 누계를 구하는 썸은 썸 플러스 i죠. 그럼 썸은 썸 플러스 i에서 이 i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봅니다. 썸은 썸 플러스 i의 이 i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은 얼마죠? 99입니까? 100입니까? 101입니까? 100이잖아요.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썸은 썸 플러스 i는 누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그 i 값의 마지막 값은 10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값이 10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 100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꾸로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올라가라. 여기에 마지막이 100이 올라가게 되는 거 맞죠? 작거나 같으니까 99도 올라가게 됩니다. 98도 올라가게 됩니다. 100 이하의 숫자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100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에 10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100이 들어가면서 쭉 내려옵니다. i 값은 10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i 값이 101로 바뀐 상태에서는 끝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썸은 썸 플러스 i에서 그 i에 뭐가 들어갈지만 생각하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 정리를 하자면 썸은 썸 플러스 i와 i는 i 플러스 1이 자리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한 개씩 더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원래는 i는 i 플러스 1이 위에 있으면서 마지막 i를 10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100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이 회전수에서 100을 만들어서 i 값에 100을 넣고 그 다음에 101인 상태에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i 값에 하나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 따지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맨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숫자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i에서 첫 번째 들어갈 숫자는 1이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값은 맨 처음에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i 값을 1부터 100까지 증가시켜주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1이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갔을 때 이 i의 초기치는 1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는 왜 그러면 i의 초기치가 0이었습니까? 그쵸? 얘가 어디 있었어요? 얘가 위쪽에 있었잖아요. 얘가 위쪽에 있으면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0이 이렇게 들어가면 새롭게 탄생된 i를 1을 만들어 줬었죠. 1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i를 여기에 1을 넣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i의 초기치는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죠. 지금은 썸은 썸 플러스 i가 먼저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1을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i의 초기치를 1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앞 페이지의 그림과 뒷 페이지의 이 페이지의 그림 자체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썸은 썸 플러스 i와 i는 i 플러스 1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치도 달라질 뿐더러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과정도 역시나 yes, no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작거나 같다의 반대가 크다니까 i는 100보다 크다로 만들어주면 그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 사실이에요. 어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 알고리즘 부분을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특히 정보처리 기능사는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들어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초등학생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열을 배운 적도 없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이 부분을 또 변수를 이용해서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체만 봐서는 뭔가 이렇게 계산하면 뭔가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자기 진로를 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봤었어요. 뭐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을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게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믿고 따라오셔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목표는 정보처리 기능사에 최종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오셔서 꼭 합격하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다른 부분 또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죠.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자, 이 부분은 스타트 시작을 해서 또 이상한 그림의 모양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이상한 그림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그림이냐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반복되는 문을 아예 기호로 만들어 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반복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플로차트로 순서도로 설계를 합니다. 먼저 설계를 할 때마다 앞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던 이런 비교 판단문을 통해서 i가 뭐 100보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es, no의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해서 이제 이 반복문을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울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이거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i가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i가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기치다 이렇게 부르고요. 초기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언제 종료하느냐. 종료값이에요. 종료값. 자, 종료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감치. 자, 메모해 두세요. 자, i 값의 시작.
i 값의 시작은 1이고요. i 값의 끝값은 종료값은 100이고요. 그 i 값은 1부터 100까지 가면서 1씩 증가하라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증가치라고 적으면 되는데 제가 증감치라고 적은 것은 이 숫자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i는 10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i 값이 시작값 초기치는 100이에요. 100. 그리고 종료하는 값은 종료값은 1이에요. 그리고 증감치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것은 100부터 99, 98, 97, 96, 95에서 1까지 숫자를 하나씩 줄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순환 구조 박스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순환 구조 하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은 이 안에 있는 이 처리 과정, 이 네모라는 이 처리 과정을 1부터 100까지 1씩 i 값을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100번을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리니까 i 값 100번 반복하는 거 너무너무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갈로 비워놓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 답이 뭡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반복 구조의 박스문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서 비교 판단문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 i 값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sum은 sum 플러스 i에서 이 i 값은 첫 번째 1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100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i 값을 첫 번째 1로 주고 마지막에 100을 줬으니까 이 반복문은 10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50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sum의 초기치는 따로 주고요. i의 초기치는 여기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반복문이 끝나면 sum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서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모 박스로 반복문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자, 다양한 종류의 합과 차에 대한 수열을 우리가 공부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1부터 100까지 합이 아니라 자, 1부터 100까지인데 1-2 플러스 3-4 이거의 값은, 이거의 답은 뭐냐? 자, 이걸 묻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저거의 답이 뭐냐? 자, 일단 우리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결국 얘는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앞 페이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보세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자,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틀려요? 같아요?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음수에 대한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나 1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나 그 값은 똑같다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수식을 이렇게 바뀌어도 결국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가만히 보니까 짝수에는 마이너스가 다 붙었고 홀수에는 플러스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홀수는 더하면 되고 짝수는 마이너스를 빼주면 된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결국 1부터 100까지 합을 더하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순서도의 복잡함을 보지 말고요. 이 순서도 중에서 방금 제가 했던 말의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수식은 sum은 sum 플러스 네모, sum은 sum 플러스 i, sum은 sum 플러스 그거. 이게 누계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 모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sum은 sum 플러스 n,
썸은 썸 마이너스 n.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n이라는 값을 여기에 담아주면서 썸 값을 계속 누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n 값을 여기 담아주면서 계속 n 값을 누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n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마이너스 짝수라고 불러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이 자리에는 짝수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주면 돼? 이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가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썸이라는 값은 똑같이 이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야. 결국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세요. 컴퓨터는 이쪽 라인에서 이 처리 과정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 라인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맨 처음에 들어갈 수가 뭐였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가 뭔가에 따라서 비교 판단문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n이라는 값은 어떻습니까? n이라는 값은 부호를 떠나서 무조건 1, 2, 3, 4, 5, 6, 7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n이라는 값을 1, 2, 3, 4, 5로 증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n 변수가 하는 일은 뭐다? 그쵸?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cnt는 cnt 플러스 1, n은 n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n의 초기치 0으로 담아두고 썸의 초기치 0으로 담아두고 n의 초기치가 0이었기 때문에 처음 탄생하는 n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첫 번째 1은 양수입니다. 그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n에 새롭게 탄생되는 1이라는 n이라는 값은 처음에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비교 판단문에서 그 첫 번째 n, 1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비교 판단문 mod n, 2라는 부분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mod가 뭡니까? 자, mod라는 함수가 뭐죠? 그쵸?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죠.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8, 2 이렇게 적게 되면 이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 mod 함수는 8 나누기 2를 했을 때 2, 4, 8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0.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mod 함수가 하는 역할은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받은 n 값을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그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이면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8이라는 숫자는 짝수였어요. 8이라는 짝수를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수를, 어떤 정수를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첫 번째 n은 1이었어요. 그죠? 그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1이 되죠. 1이 되니까 yes 하면서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더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 n이 1이었으니까 새롭게 탄생된 n은 2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가 내려오면서 n값이 2로 내면서 2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이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2는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3이 되면서 3은 나머지가 1이니까 이쪽에 오게 되고 3 돌아서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머지 구하는 mod 함수를 통해서 그 수가 홀수냐 짝수냐를 판단해서 홀수일 경우는 이쪽에 보내고 짝수일 경우는 이쪽에 보냄으로써 1, 3, 5 이렇게 이쪽에서 더하게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이쪽에서 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이 수를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게 되죠? 맨 마지막에 100이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n은 뭐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죠. 이 n이 100이 돼야 되면서 여기서 100 나누기 2는 나머지가 1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100까지 계산하고 내려와서 끝내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비교 판단문 여기를 우리가 확인할 때 마지막에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는 수가 뭐가 돼야 돼?
색깔을 바꿔서 자 여기 들어가는 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00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수가 100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 n이 100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n은 99가 돼야 되고요. 쭉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수가 99가 마지막에 올라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n이 100보다 작은 수가 뭐야? 99니까 yes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앞서 했던 거 복습하면서 바꾼다 그러면 n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한다면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 99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1부터 100까지 합은 합인데 한 번은 마이너스고 한 번은 플러스인 형태도 MOD 함수를 이용해서 분배를 시켜주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묘미가 되고 컴퓨터는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가 명령 내린 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것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컴퓨터 이 키보드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렇게 표현했는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1/2가 뭐냐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50분의 49까지 이거의 합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쵸? 자, 모양 자체가 분수인 것만 다르지 합계 구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잘 보세요. 자, 이거 일단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세요. 그 컴퓨터에서는요,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알고리즘에서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 변수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더 복잡해져요. 우리는 최대한 그 복잡함을 줄여서 단순하게 컴퓨터를 입력해야 컴퓨터의 메모리 기억 용량이나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의미죠. 만약에 이런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i라고 한다면 분모를 j라고 해서 j분의 i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자와 분모의 차이는 1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의 변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i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보다 분모가 하나 더 크게 되죠. 그럼 얘가 i라면 얘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분자를 i라고 주면 분모는 i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보세요. i가 1이에요. 얘는 분모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얘가 2예요. 얘는 3이에요. 얘가 3이면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이 분수와 똑같은 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얘네 다 합해야 되는 거죠. 얘네 다 합하려 그러면 합하는 수식이 뭐가 되는 거야?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네모. 이게 누계를 구하는 식이잖아요. 제가 외우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 이 자리에 얘가 들어와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i 플러스 1분의 i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결과값이 계속 누계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걸 찾아볼게요. 보세요. i 플러스 1분의 i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누적 대상이 되면서 이번에는 sum이라는 변수 대신에 h라는 변수를 썼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대신에 h는 h 플러스 누적 대상이에요. 이 h의 초기치는 0으로 잡아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i 값은 뭡니까? 처음에 분자가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i의 초기치는 뭐로? 1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i의 초기치를 1로 잡아준 게 아니라 여기에 i 값이 1이 만들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 i의 초기치는 0으로 온 거죠. 여기 0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첫 번째 i는 1이 되는 거예요. 그 1이 여기 들어오면서 1이니까 2분의 1이 만들어지면서 2분의 1 플러스 해서 h에 누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와서 이 i 값이 언제까지 반복하면 돼요? 50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가 i가 되는 거고요. 이 i는 언제까지? 49까지 가면 돼요. 분자니까. i가 49까지 가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분모는 50이 되는 거죠. i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맨 마지막에 뭐가 올라가요? 이쪽에 있으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i가 49보다 작은 수를 올려란 얘기죠. 마지막에 뭐 올라가요? 48이 올라가요. 선생님 49가 마지막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49가 마지막에 올라 그러면 48이 올라가야 돼요. 왜요? 48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48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 48이 들어가면서 1을 더해서 49를 만들어주고 그 49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처리 과정이 누계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될 마지막이 뭐냐? 여기에 들어오게 될 마지막은 50분의 49가 와야 돼. 그쵸? 50분의 49가 오려면 이 아이는 49여야 돼. 이 아이가 49란 얘기는 얘가 49란 얘기죠. 얘가 49가 되려면 이 아이는 48이 돼야 돼요. 이 48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는 48이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가 예스노의 위치가 바뀌면 얘는 예스노의 위치가 바뀌면 얘는 뭘로 바뀐다? 그쵸? i가 4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죠? 예스노의 위치가 바뀌면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제인데요. 자, 이 예제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자, 얘로 이렇게 하나 그 결과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A와 B를 따로 만들었네요. 그죠? A와 B를. 자, A는 A 플러스 1을 통해서 A 값을 역시 1, 2, 3, 4, 5로 증가시켜주고 B는 B 플러스 1을 통해서 B 값을 역시 1, 2, 3, 4, 5로 증가시켜주죠. 그러면 이건 변수를 두 개를 사용한 거야.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얘는 변수를 하나를 썼지만 얘는 변수를 A, B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H는 H 플러스 B분의 A에서 B분의 A라는 변수를 쓰게 되죠. 이 A 값은 뭐예요? 1부터 어디까지? 49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이 B 값은 어디서? 1부터 2부터죠. 2부터 50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2, 50분의 49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도 1, 2, 3, 4, 5, 6, 7, 8, 9에 49까지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필요할 거고요. B도 2부터 50까지긴 하지만 2, 3, 4, 5, 1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B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의 초기치가 달라지겠죠. 자,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가야 될 게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B는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A는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A의 초기치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게 맞지만 B의 초기치는 첫 번째 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의 초기치는 1로 가야 되죠. 그쵸? 역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쵸? 그리고 H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계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H의 초기치는 당연히 0이고요. 이 과정 반복해서 역시나 마지막에 올라가는 수는 마지막에 A가 올라가는 수는 맨 마지막에 A는 49여야 돼. 얘가 49여야 되고 얘가 49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A에는 48이 됨으로써 올라가는 마지막 숫자는 48이 올라가주면 되죠. 그러니까 A가 49보다 작으냐? Yes하고 48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은 거야.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2분의 1부터 50분의 49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원리도 아셔야 되고 이 원리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다 알아야 돼? 수업을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봤다면 이 원리나 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 맨 마지막 강의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복의 원리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는요. 그 기능만 설명하는 거야. 이번 문제는 뭐 어떻게 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반복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막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난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지금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테마별로 보는 알고리즘의 종류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열 테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렸고요.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갖고 숫자가 증가하고 있느냐를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는 수열 테마, 수학 테마, 그리고 배열 테마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 위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시험 치러 간 사람 중에서 불합격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불합격 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듣다 보니까 제가 들은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정독하신 분은 대부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끝까지 다 들어달라는 것만 지켜주신다면 오프라인 학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결석만 안 하면 니네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꼭 보면 결석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쳐서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끝까지 정독해서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수열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합과 차를 정리해야 하고요. 수열 테마는 기능사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앱 개발 제4강 수열 테마에서 개차 수열과 여러 가지 응용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번 시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정리를 할 거지만 기본 개념을 안다면 역시나 재미있고 쉽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